그 안에 우리 유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라북도 유가족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대표님 맞아주세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 일을 하고 있는 문효균 아빠 문성철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설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유가족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유가족들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이태원에 갔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저는 묻습니다. 왜 이태원에 간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는지 알고 싶다고, 좀 알려주라고. 10월 28일 금요일 날 SBS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리고 있다고,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10월 29일 날 6시 34분에 첫 신고가 들어와서 압사가 일어날 거라고 사고 직전까지 10차례 이상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단순 사고로 처리하고 결국 10시 15분에 사고가 났습니다. 10시 15분에 사고가 났으면 그 옆에 경찰이나 소방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할로윈데이에 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보가 난 것을 보고 11시 이후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시트에 덮여있을 때 그 시트 덮인 맥을 짚었을 때 상당수의 많은 아이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구급차를 타고 순천향병원을 갔는데 다 사망했습니다. 12시 이후에 도착한 부모들, 시트 덮인 아이들을 보니까 남녀 가리지 않고 옷들이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왜 벗겨져 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늦게 도착한 부모들, 순천향병원에 가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니 이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실종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실종신고하고 왔더니 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새벽에 서울, 경기 지역으로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어디론가 다 보내버렸습니다. 맥이 있는데도 살리지 못하고 옆에 애가 있는데도 데려가지 못하고 그 현장에 갔던 부모들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같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직장을 다니니까 설마 거기 갔을지라고. 서울에 애를 데리러 갔습니다. 근데 애를 데리러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가니 장례식장에 가니까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게 경찰들이었습니다. 자, 애 데려갈 테니 내주십시오. 서류를 가져오라 합니다. 그 서류를 찾으러 경찰서를 가니까 모르겠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지원 나온 공무원들한테 그 서류 좀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모르겠답니다. 밤 12시, 일요일날 12시까지는 애를 데려갈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 반에 검사가 전화가 와서 애를 부검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압사라고 당신들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무슨 부검이냐고. 근데 일부 부모들은 거기에 동의를 해서 부검한 부모도 있습니다. 애를 데려가려고 그렇게 고생을 해서 그 다음날 11시나 돼서야 애를 주더라고요. 전주에 오후 3시에 내려오니까
또 역시 경찰 두 분이 먼저 반겨주시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 이후로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어떤 공무원한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을 울었습니다. 송천동 천변에 나가서 오전 오후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애가 죽어야 됐는지 식사도 못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제가 우리 모학주무관에 세 분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메모지를 남겼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태원 사고로 죽었으니 같이 아픔을 나누자고 연락처 좀 달라고 해서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고, 그렇게 모여서 서울의 시민단체 도움으로 12월 초순에 모여들었고, 이런 식으로 모여들어서 50여 분이 유족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족분들이 국민의힘 대표분들을 만났을 때 유족 대표도 아닌 사람들이 뭐하러 왔냐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당의 대표분들한테 도움을 얻고자 찾아간 것입니다. 저희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50여 명이 이대로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유족협의회를 만들었고, 70명이 넘어갔을 때 과반이 넘어간다는 대표성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전주에는 12월 28일 처음으로 부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저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시민단체분들과 각종 단체분들이 저희 유족들을 살리셨습니다. 제가 처음 분향소를 열 때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분향소에 와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유족들이 만나다 보니까 똑같은 아픔을 나누고 있으니 서로 간의 감정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죽은 자식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슬픔이 약간의 웃음이 되고 서로 간에 치유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분향소는 어떻게 보면 유족들한테 생명과도 같은 장소가 되고 치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분향소를 왜 유지해야 되냐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희망이 됐습니다. 저희가 왜 이 자리에 섰냐고 말씀하신다면, 다시는 제2의 세월호, 제3의 세월호 또는 제2의 이태원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넘어간다면 또다시 제3의 세월호가 일어날 것이고 제2의 이태원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는 그게 두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저희가 특별법을 통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러 나왔습니다. 이미 먼저 간 자식들이지만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